유발 하라리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21세기에 유력한 상품 3가지가 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주 유력한 상품 3가지가 있다. 이 3가지를 가지면 부자예요. 부자. 어떤 거냐? 몸. 건강한 몸 가지면 부자예요. 이제 몸에 돈을 쓸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지금 몸에 돈을 쓰고 계시죠? 몸에 돈을 쓴다. 두 번째, 마음. 요즘 여러분 실리콘밸리에서 요가와 명상 붐이 불었어요. 이게 마음 때문이에요. 왜 요즘 마음이 아프냐? 왜 마음이 약해지냐?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육체가 피곤하면 마음은 편하다. 육체가 편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현대는 자동화, 기계화로 인해서 옛날에 비해서 육체가 편해졌습니까? 어려워졌습니까? 일반적으로 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질병이 생긴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어려운 모든 일들을 AI 로봇이 다 해버리면 제일 큰 문제가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윈스턴 처칠, 영국의 수상으로서 잘 아시다시피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처칠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는 마음의 제국이 될 것이다.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공감하느냐, 이 능력이 공동체, 국가 형성, 가정 형성에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의미죠. 유발 하라리는 몸, 마음, 그리고 또 하나 뇌. 요즘 여러분 뇌가 부상하고 있죠. fMRI라고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장치. 여러분 그 MRI라고 많이 병원에서 찍잖아요. 여기 펑셔널 fMRI 하면은 이걸로 우리 뇌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뇌가 전부다. 마음과 몸 모두 다 뇌가 연결을 하고 있다. 모두 뇌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유력 상품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동의하시죠? 그러면 요거 3가지를 바꾸면 나도 건강하고 너도 건강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모두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요거를 몸, 마음, 뇌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4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가 한문으로 써서 미안합니다. 이건 뭐죠 이게? 말씀은 말입니다.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싸울 때 주로 뭘로 싸워요? 네? 말로 싸우죠.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막 몸으로 싸워요? 주로 말로 많이 싸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정치인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사람들이 다 노사 거의 대부분이 말로 싸워. 말로. 부부도 말로 싸워요? 몸으로 싸우죠 주로? 여러분은 아직도 치고받고 몸으로 싸우시는 모양이죠? 아직 대부분 말로 싸워요. 말로. 그리고 말로 싸우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몸을 쓰는 놈들이 있지만 잘못을 떠나서 몸을 쓰는 순간 우리는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 다음에 생각사자입니다. 생각입니다. 언사. 그리고 행동입니다. 그리고 먹을 여기 식자입니다. 언사행식. 언사행식을 바꿔야 몸, 마음, 뇌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먹는 것이 몸에, 먹는 것이 마음에, 먹는 것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그런데 그걸 옮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식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행도 마찬가지고 이 2가지 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먼저 생각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나요? 안 받나요? 스트레스 주로 누구한테 받아요? 마누라. 우리 마누라분들 잘 들어주세요. 마누라한테 받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는 스트레스 받는다 생각합니까? 스트레스 준다 생각합니까? 모두가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요. 받는다. 그런데 생각 한번 바꿔보세요. 스트레스를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거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만 해요. 어떤 경우는 가만히 있는 것도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니까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주고받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다른 말로 자극이라고 합니다. 자극.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그걸 우리는 디스트레스 이렇게 불러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유스트레스 이렇게 불러요. 유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좋아요. 마음에도 좋아요. 뇌에도 좋아요. 문제는 디스트레스. 그런데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는 이 자극에 따라 결정된 게 아니라 반응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반응을.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데 술을 좀 드시고 건강관리를 좀 안 했던 모양이에요. 아내가 그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또 술 먹었다, 또 술. 작작 마셔라, 작작 마셔. 자, 반응. 우리 반응은 첫째, 어떻게 반응해요? 또 잔소리냐? 한 잔 더 먹어야 되겠다, 씨.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마이너스 반응이라고 불러요. 마이너스 반응.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 고맙네. 내 마누라가 있어서 나에게 저런 얘기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플러스 반응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차이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일본의 아주 유명한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동양의학을 오랫동안 했고 서양의학까지 같이 한 3대째 동양의사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6살 때부터 동양의학을 배웠어요. 7살 때, 8살 때 침술 자격증을 딸 정도로 동양의학에 해박해요. 그런데 동양의학은 과학성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듣고 도쿄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 의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현대의학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 이 두 개를 접목시켰던 사람이 바로 하루야마 시게오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플러스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이 긍정적인 생각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상태에 머무른 게 아니라 구체적인 물질로 바꿔져서 몸에 직접 작용한다. 그게 뭐냐? 호르몬이다. 여러분 호르몬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여자들도 나이가 좀 들면은 여성 호르몬이 좀 부족해져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은 남성 호르몬은 떨어지죠. 테스토스테론은 떨어지죠. 반대로 남자들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죠. 반대로. 그래서 남자들은 나이 먹으면 점점 약해져요, 강해져요. 마음이 약해져요. 여러분 저는 드라마 보다가 요즘 드라마 별로 안 보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눈물이 흘려요. 여러분 제 아내는 저한테 그걸 보고 우냐고. 제 아내는 안 울어. 여자는 왜 안 우냐? 갈수록 용감해져. 그 부드러웠던 여자가 나이가 먹으면 용감해져가지고 아줌마 되면 용감해지고 할머니 되면 보이는 게 없어. 안 울어? 안 울어. 남자는 반대로 울어.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 여자가 그러냐 남자가 그러냐 하지 마시고요. 아주 간단하게 호르몬 작용이구나. 우리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개수가 3,000개랍니다. 그 중에서 화학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진 게 80에서 1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호르몬이 하나하나 발견되면 얼마나 우리 몸에 이게 필요한지가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도 호르몬이요 자율신경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보세요. 플러스 반응을 하면 우리 뇌에서 어떤 구체적인 물질이 나오느냐? 베타 엔돌핀이라는 놀라운 물질이 나옵니다. 베타 엔돌핀은 간단하게 말하면 항노화 호르몬이에요. 여러분 늙는 걸 방지한다는 얘기입니다. 항암 작용이 있어요. 항암. 웬만하면 잘 늙지도 않고 암도 안 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만병통치약이에요. 베타 엔돌핀이. 반대로 마이너스 반응하면 똑같이 술 좀 작작 먹어라 이 말에 대해서 똑같이 자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열을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그거보다 더 독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나오는데, 노르아드레날린은 자연계에서 가장 독한 독이 뱀독, 독사독이거든요. 그런데 독사독 다음으로 독한 독이 노르아드레날린이에요. 그러니까 독약이 나온다, 우리 몸에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놀랍게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 베타 엔돌핀이 나올 수도 있고, 엄청나게 해로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야마 시게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몸은 제약 공장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몸속에 약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반응을 하면, 힘들다, 불편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독약 공장이 가동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보약 공장이 가동된다. 여러분, 독약입니까? 보약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플러스 발상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자. 우리 그동안 너무 예민하게 굴지 않았습니까? 혹시 부부 사이에도 별것 아닌 걸로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중국의 아주 유명한 고전에 고문진보라는 게 있는데, 이 고문진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둔한 사람이 오래 산다. 둔감한 사람이 오래 산다. 예리하고 뾰족한 사람이 빨리 죽는다. 예를 들어서 붓은 예리하고 뾰족해서 자주 달아. 그런데 벼루는 둔해서 오래 간다. 벼루처럼 둔감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아내의 말, 남편의 말, 그리고 여러분 조직에서 상대의 말에 대해서 너무 따지고 들지 말자. 그 사람은 그냥 하는 말인데 우리가 그게 줄을 그어가지고 이게 문제다고 따지고 들면 결국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타나베 준이치라는 일본의 작가는요,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작정 한번 해봅시다. 자, 둔감하게 살기로 작정하자. 한번 해주세요. 자, 다시요. 둔감하게 살자. 예, 둔감하게 살자. 여러분, 부부 사이 진짜 둔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활동 하실 때, 공동체 생활 하실 때 진짜 둔감해야 됩니다. 별말 아닌 말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따지고 그걸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분 인생을 복잡하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미국에 있는 작가 리처드 칼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거 별것 아닌 걸로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서양의 오래된 얘기 중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할 때 예 해버리면 그냥 넘어가고, 안 그러면 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즘 이런 책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그냥 지나갑니다. 둔감한 사람은 놀랍게도 상처라든지 고통에도 훨씬 내가 느끼는 통증이 낫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민하지 않게 플러스 반응하자, 지금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지워지죠?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쓰지 말고 하라는 얘기 같아요. 이걸 둔감하게 생각을 해야지, 이걸 예리해가지고 이거 안 지워진다고 신경질 내고 짜증낸다고 지워진가요? 어차피 안 지워질 것, 그럼 쓰지 않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말입니다. 말. 여러분, 말로 싸우고 말로 설득하고 말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만든다, 이건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말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그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다가 살짝 제가 표시만 해보겠습니다. 먼저 단어, 어떤 단어를 쓰느냐,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가 어투, 말투가 어떤가 중요하고, 세 번째가 몸말, 몸으로 하는 말이 중요하다. 그런데 메시지를 전달할 때 엘버트 메리비안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 주장에 따르면 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7%다. 단어가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7%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어투, 말투, 이게 38%다. 그리고 몸으로 하는 몸말이 55%다. 몸말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표정입니다. 표정이 30%입니다. 그리고 태도가 20%입니다. 그리고 몸짓이 5%입니다. 자, 요걸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먼저 단어요.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긍정의 단어를 써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긍정의 단어를 써야 된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명예교수인 존 거스트먼 교수는 부부를 이게 촬영을 하면서 부부가 대화하는 모습을 한 30분 지켜보면 이 친구들이 몇 년 안에 이혼할지 예측을 할 수 있다. 말하는 걸 보면 이혼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혼을 언제 할 것인지 거의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이혼하지 않고 살려면 5대1의 법칙을 지켜라. 5대1. 무슨 말이냐? 긍정적인 말을 5번 할 때 부정적인 말은 한 번 해도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대1의 법칙을 주장을 하면서 불화 부부, 불화가 있는 부부, 뭐 별거 벌어지듯이 싸우는 부부들을 보면은 대개 1대 0.8이다. 한 번 긍정적인 말을 하면 0.8번 부정적인 말. 거의 1대1이에요. 이런 식입니다. 당신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라고. 이런 놈 미래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A가 B한테 B, 너는 이건 좋은데 이건 문제다. 이거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몇 대 1이라고요? 부부 사이는 5대 1이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친구라고 하면 친구 사이는 몇 대 1일까요? 친구는 8대 1이다. 8번 긍정의 말을 하고 한 번 정도 부정의 말을 하면 그 친구 사이가 유지된다. 그럼 부모와 자식 사이는 몇 대 1일까요? 3대 1이다. 3번 긍정의 말을 하면 한 번 정도는 부정의 말을 해도 괜찮다. 그런데 20살 이상 되는 자식은 100대 1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20살 이상 된 놈한테 건들지 마라. 여러분 20살 이상 된 자녀분들 건드려가지고 고친 적 있습니까? 고쳐져요? 안 고쳐지죠? 특히 남자 아들 고쳐져요? 안 되죠? 여러분 20살 넘으면 안 됩니다. 꼬맹이 때는 너 이리 와.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죽어. 너 나가. 그러면은 꼬맹이 때는 엄마 용서해달라고. 바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10대가 되면 너 죽여봐. 이제 이런 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가 그럼. 나간다.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뇌 때문입니다. 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은 여러분 10대 초반에서 10대 후반까지 10배 증가를 해요. 그런데 이 테스토스테론을 통제할 수 있는 이성의 뇌 전두엽은 발전을 안 해요. 전두엽은 23살이나 25살이 돼야 거의 완성이 돼요. 이 감정은 폭발할 수 있는데 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이성이 아직 안 자란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여러분 정신 차린 사람이 있죠? 지금 대답 안 하신 분은 군대 갔다 와도 똑같더라! 이 말 하고 싶죠? 예, 요즘 그래요. 군대 갔다 와도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저도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 키우기가 딸 키우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진화생물학자 진화론 찰스 다윈도 아들 하나 키우기가 딸 셋 키우기만큼 어렵다. 누가 그랬느냐? 자기 아버지가 그랬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 말은 자기 아버지도 찰스 다윈을 키우기 어려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남자 선생님들은 우리 부모님도 우리 키우기가 딸 키우기보다 더 어려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다 큰 자녀는 몇 대 1이다? 100대 1이에요. 그러면 장모님과 시어머니는 몇 대 1일까요? 1000대 1. 1000대 1. 그러니까 장모님이나 시어머니한테는 그게 아닌데요 이 말을 아예 안 해야 돼. 무조건 끄덕끄덕, 무조건 끄덕끄덕.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로 돌아와서 금슬 좋은 부부는
몇 대 1이나 될까요? 금술 좋은 부부? 20대 1이에요. 20대 1. 긍정의 말을 20번 할 때 부정의 말을 한 번 해요. 그런데 우리 20대 1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최고급 백화점에서 점원하고 고객 사이가 20대 1이에요. 여러분, 점원이 그게 아니라고 흔들립니까? 점원 그런 적 없습니다. 점원은 어떤 옷을 입어도 멋있게 보인다고. 빨간 넥타이를 타면 열정적이라고. 파란 넥타이로 이것도 멋있다고. 부정을 거의 안 해, 부정을. 거의 안 해. 그게 20대 1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여러분 금술 좋은 부부가 된다. 자, 지금 제가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의 단어를 쓰자.